안녕하세요. 화순 전남대병원 신경외과에 다니는 2년차 간호사 홍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친절하고 신뢰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8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정해진 일과 그다음에 환자들의 컴플레인을 받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친절함을 포기하거나 칼퇴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숙달되다 보면은 친절하면서도 또 환자들의 컴플레인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병동에서는 환자들의 신경학적 의식 상태나 아니면 운동 감각 등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입원 당시에 눈도 못 뜨고 그다음에 팔다리도 전혀 들어지지 않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열심히 하더니 이제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눈도 뜨고 그다음에 팔다리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매일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날에 고생했다면 고생한 것을 환자, 또 보호자, 그 다음에 의료진,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받을 수가 있고 또 저처럼 사회 초년생인 친구들 치고는 보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교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쉴 수 있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비수기 때 여행 가기도 정말 좋고요. 은행 업무나 평일에 꼭 봐야 되는 업무들을 중간중간에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에요. 요즘은 고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십니다.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과, 내과, 중환자실, 응급실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병동을 써서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시고 또 본인이 일하다가도 나는 중환자실이 좀 안 맞는데 나는 병동이 좀 안 맞는데 하고 간혹 건의를 하면은 바꿔주는 사례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학용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호사 화면이나 의사 EMR 화면이 전부 다 의학용어나 영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학용어가 가장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체력과 본인만을 위한 힐링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체력이 정말 많이 뒤처지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쉬는 날이 되어도 밖에 나가서 힐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만의 힐링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엄청 좋다거나 하면은 3교대에 근무 일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을 생각하는 간호학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신규 간호사로서 독립을 하는 날이 가장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부담이 되어서 많이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았는데요. 그 시기만 잘 지나면은 누구나 병동에 잘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1년만 존버하시면은 다른 선생님들과도 다 친해져서 병동 생활도 학교 생활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일곡중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미입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대병원에서 약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근무라는 게 아무래도 3교대이고 제가 또 응급실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옆 중환자실에서 옆동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에 공부를 하시고 보건교사 임용에 합격하신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건교사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 다들 아실 겁니다. 학교는 누구나 알다시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1차 예방이라는 예방의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1차 예방은 모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1차적인 예방을 말을 하는데, 이 예방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질병을 발견하고 그걸 치료하는 건 3차 예방이고요. 이 질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는 건 2차 예방이죠. 이 1차, 2차, 3차 예방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1차 예방이겠죠. 이 1차 예방이 일어나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지역사회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학교보건 사업을 혼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획력, 그리고 추진력, 이런 능력을 갖췄다면 사업이 잘 성공되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다양하게 아픈 많은 학생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런 다양한 학생들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히 보건실을 방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엔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응급 상황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면 준비된 보건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교사의 장점은 가장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해서 4시 반이면 끝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죠. 일이 남아있다면 이제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춰줄 수 있지만 병원처럼 나이트 근무나 이브닝 근무가 없이 오직 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학이 있지요. 이 방학은 1년에 2번,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반, 이렇게 방학이라는 휴식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휴식의 기간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학기에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만날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연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건교사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아로마 세라피라든지 그리고 구글 설문지나 구글 활용법, 그리고 동영상 편집법, 이런 것들을 다 연수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과 생활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보건교사를 진로로 삼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보건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여러분이 상상을 어느 정도 하시든 그걸 초월하게 높습니다. 이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또 매년 채용하는 TO라고 하죠. 그 TO도 매년 들쑥날쑥해서 올해는 많이 뽑더라도 내년에는 또 많이 안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보건교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도 심할 텐데요. 일단 보건교사가 방학도 있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다 보니까 편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제가 보건교사 13년 차로 근무 중인데 편하진 않습니다. 편할 거라는 기대를 하셨다면 그 기대는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다 보니까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비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왜 저런 수준의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로울 때도 있고요.